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5번째 시간, 떨어질 선거는 왜 하지? 1. 목표는 분명히 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이대로만 하면 이길 수 없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생기는 문제가 제일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모아야 될 표는 전체가 5만 표다. 그러니 여기서 2만 표, 여기서 1만 표, 여기서 1만 표, 그리고 마지막 1만 표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모아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다고 하면 조직 활동을 통해서 표를 늘려나감과 동시에 표를 세나가면서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55%를 달성하겠다, 득표율 55%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막연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때문에 목표를 잡을 때에는 득표율이 아닌 득표수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득표수로 잡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 획득해야 될 표가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선거인 수 대비해서 당선자의 득표율은 2020년 총선 기준을 하게 되면 지역구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36.6%를 득표해서 당선됐다. 지선 기초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31.7%만 받아도 당선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50%가 안 됐는데 이렇게 31.7%, 36.6%로 당선이 됐는가? 2강만 있는 게 아니라 3강, 4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유권자들 숫자가 이만큼이지만 그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3사람의 마음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선을 보장받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표를 프로테이지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표들을 의식하고 세나가면서 하는 이런 득표수 기준의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편 쪽에 있는 그런 유권자분들을 생각을 바꿔서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편들의 마음을 다지고 지금까지 우리 쪽에다가 마음을 한 번이라도 줬던 분들을 모두 다 모아낼 수 있다면, 이렇게 목표를 좀 더 포커싱을 해서 그래서 끌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쉬운 선거를 할 수가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생각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 중에 삐져있는 사람들, 혹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하고 생각은 같지만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여러 가지 기제를 이용해서 끌어당겨내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서 5명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3명만 확실하게 내가 마음을 얻어내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편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태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편들은 어차피 다 잡아놓은 토끼 아니냐, 그들은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찍어줄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땡겨내는 게 선거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우리 편들이 나에게 모두 투표해 줄 수만 있다면 95%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편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데,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는 것도, 상대 당을 욕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상대 당을 잘 시원하게 욕을 함으로 해서 우리 편들에게 명분을 주자는 것이지, 상대편들이 우리 편이 되게 만드는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편부터 확실하게 당겨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양쪽이 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밋밋하게 선거가 진행된다면 기존의 지형대로 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두고 그들을 다 땡겨낸다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변수로 더 해결해낼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선거의 또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는 중도도 없다. 중도는 다 투표 포기를 하게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표를 얻으면 이겨왔는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몇 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 환경 분석 과정에서의 정치 지형 분석 때문에라도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표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지역구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려봐야 될 텐데, 그래야만 목표 득표수가 나올 텐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이런 표가 필요하겠죠. 숫자로 나오는 이런 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표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행안부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뽑아낼 수 있는 표인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지만 아까 같은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행안부에 먼저 가셔가지고 선거인 수를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좌측 상단에 위에 보면 연령별 인구 현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선택하신 후에 행정구역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등록 구분을 선택하시고 조회기간, 연령구분 단위, 이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초단체자급 이상은 그냥 이것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초단체자급 이하 선거급들은 동별로 몇 가지를 뽑아 본 다음에 이것들을 합산해야만 선거일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보시면서 바로 해보시긴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요. 유튜브에 있는 이 내용을 캡처하거나 정지화면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혹은 프린트해 놓고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전 선거의 투표율, 득표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화면과 그 절차를 잘 참고하셔서 찾아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득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려고 하면 투개표 중에서 개표 진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각 선거마다 전부 조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표 안에 있는 숫자를 채워내시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벌어진 것들은 득표 수로는 이렇고 득표율로는 이렇고 투표율은 어떻게 됐고, 그러니 나는 전체 인구가 19만 6천 명이지만 이 중에서 이번에는 6만 표를 획득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 확실하게 이기려고 하면 7만 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 최종적으로는 10명 중에서 3명 정도의 마음을 내가 붙들면 확실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득표 목표수가 도출되게 된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전략을 짜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선거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 중에서도 득표 목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우리 편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출발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설명 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